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 연단에 올라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44분 연설 동안 56번의 박수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3선 박강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낙연계로 언급되는 박 원내대표는 과반이 넘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검찰과 금융위, 금감원이 SG증권발 사태와 관련해 합동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는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인 차액 결제 거래 CFD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이 이르면 다음 달 4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반발로 의료 대란 우려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해 유동규 전 본부장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성남시 공무원은 이 대표가 해외 출장을 함께 다녀온 후 자신을 알아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등굣길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7톤짜리 원통형 화물이 비탈길을 타고 굴러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한 편의점이 2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내놨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2030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전략인데 업계는 전체 매출 증대를 기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김명우입니다.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를 찾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선 10년 만이고 영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거짓 위장 세력에 맞선 한국과 미국이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 대척점에 있는 북한을 향해 선을 넘어선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도 비판했습니다. 미 의회의 뜨거운 호응이 종일 화제가 됐는데 먼저 현재 나가 있는 김정우 기자가 연설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하원 의원들의 박수 속에 영어로 연설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 부분을 한미동맹 70주년 역사를 되짚는 데 할애했습니다. Indeed, it has been the linchpin safeguarding our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그러면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반대의 길을 고집하는 북한을 향해선 레이건 전 대통령의 명연설 선택의 시간을 인용해 경고했습니다. There is a point beyond which they must not advance. We must make his words clear to North Korea.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공조와 한미일 3자 안보 협력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러시아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라고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Korea strongly condemns the unprovoked armed attack against Ukraine. 3박 4일간의 워싱턴 일정을 마치고 보스턴으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위대한 동맹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가자는 마지막 메시지로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정치인들 앞에서 K-팝 스타인 BTS, 블랙핑크는 물론이고 한국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도 언급하며 우리 대중문화 예술을 자랑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농담을 던져 좌중의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계 하원 의원 4명도 일일이 호명했는데 한국이 현재 미국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도 현지에서 홍현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보다 BTS와 블랙핑크가 더 유명하다는 말로 한국 문화 콘텐츠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And even if you didn't know my name, you may know BTS and Blackpink. 백악관을 방문했던 BTS보다 자신이 의회에는 먼저 왔다고 농담한 대목에선 웃음이 터졌습니다. BTS beat me to the White House, but I beat them to Capitol Hill. 또 문화 콘텐츠가 한미 간 언어 차이를 넘어 우정을 쌓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며 아카데미 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주 한인들의 삶을 이야기하며 한국계 의원 4명의 이름도 일일이 불렀습니다. Representatives Young Kim, Andy Kim, Michelle Steele. 의원들은 특히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하자 크게 환호했습니다. Take Austin, Texas. Samsung's semiconductor plant has created nearly 10,000 jobs as of 2020. 34년 전 미 의회 연단에 섰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연설도 소개했습니다. 한국이 태평양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실제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President Lo's vision has become a reality. 미국 의회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토대로 성장한 한국의 위상을 알렸던 윤 대통령은 내일 오전 하버드대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합니다. 보스턴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윤 대통령의 연설에 미 의회의 호응이 뜨거웠다고 말씀드렸는데 500여 명의 상하원 의원들은 연설 44분 동안 박수만 50번 넘게 쳤습니다. 의원들의 사인과 휴대전화 사진 촬영 요청으로 윤 대통령이 퇴장하는 데 2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연설장의 분위기는 황선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And may God bless our great alliance. Thank you.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44분간의 연설 동안 박수 56번, 이 중 절반은 기립박수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30여 명의 의원들이 악수와 기념 촬영, 사인을 요청하면서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데만 2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개인 SNS에 윤 대통령은 위대한 친구, 같이 갑시다라며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국무부 주재로 열린 국빈 오찬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윤 대통령과 같은 검사 출신이라며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And on a personal note, we share a background as prosecutors and a mutual commitment. 블링컨 국무장관은 국빈 만찬에서의 윤 대통령의 노래를 화제로 올렸습니다. If you feel moved to deliver another performance, don't let the music die, Mr. President. Nice.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 윤 대통령의 영상을 올리며 재능이 많은 남자라고 썼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관련 게시글에 들어보세요라며 추천 댓글을 달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세컨드 젠틀맨으로 불리는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과 만나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연설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인 문진석 의원이 4대주의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지지자들이 모인 SNS 대화방에서 나온 발언이라고는 하지만 돌이켜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8년 미 의회 연설을 영어로 했죠. 이런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합니다. 문진석 의원의 해명 내용도 들어보시죠. 황병준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오늘 오전 SNS 대화방에서 지지자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한 지지자가 윤 대통령의 미국 의회 영어 연설을 언급하자 문 의원은 한국 대통령이 우리말로 연설을 했어야 한다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대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외신과 우리 언론에서 윤 대통령의 영어 연설을 평가하는 데 대해서도 프롬프터 보고 연설을 읽은 것이라고 했고 미국 의회 현장 반응이 좋았던 것도 미국에 도움되는 말을 해서 미국이 박수치고 좋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연설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인데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8년 미국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했습니다. Korea will become one of the best countries for international investors to freely and safely do business. 여당은 문 의원의 말대로면 김 전 대통령도 사대주의자라며 민주당이 방미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 혈안이 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의원은 한국의 국격이 높아진 만큼 우리말로 연설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미 국방부 펜타곤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군사지휘센터도 방문했습니다.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펜타곤을 방문했을 당시 이곳까지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외국 정상 중에선 처음으로 국방기술국 다르파도 방문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미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 들어섭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 포토맥 강변에 자리 잡은 오각형 모양의 펜타곤은 5층 건물로 복도 길이만 28km에 달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만난 윤 대통령은 고도화되는 북한 핵무력을 우려했습니다. 소형 핵탄두를 공개하면서 전술핵 사용을 공언하였고 고체 추진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도 감행했습니다. Based on ongoing challenges from North Korea, including its dangerous and destabilizing missile testing program.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 합의로 출범 예정인 핵협의그룹과 북한 도발에 대비해 정례화하기로 한 핵 도상훈련을 통해 확장 억제를 더욱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워싱턴 선언 발표 다음 날 실효적 운용을 강조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유사시 핵 사용 전략을 논의하는 미 국방부의 핵심 시설 국가군사지휘센터를 찾아 위기 대응 체계를 보고받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 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외국 정상으론 처음으로 인터넷과 GPS 기술을 개발한 국방기술국 다르파를 방문해 북핵 미사일을 방어할 첨단 기술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중국과 일본의 반응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강한 불만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공식적으로 항의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결정했는데 이 문재인 정부 때 한국을 상대로 했던 수출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입니다.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류진숭 중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장이 어젯밤 강상욱 주중 한국 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들였습니다. 앞서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가 거론된 것을 두고 우리 정부에 공식 항의한 겁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의 잘못된 표현에 대해 엄중한 교섭을 제기하고 강렬한 불만을 표했다고 했습니다. 외젠이란 외교 용어를 사용했는데 중국이 다른 나라 외교관을 부르거나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 항의하는 표현입니다. 상대국 대사 등 대표급을 소환하는 강경한 뜻의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 외교 용어로는 초치에 해당합니다. 认清台湾问题的实质，恪守一个中国原则，在台湾问题上谨言慎行，不要在错误和危险的道路上越走越远。 반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 강고한 한미 동맹의 존재가 지역에 이익이 된다고 밝힌 일본은 오늘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2019년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취소한 지 4년여 만입니다. 앞서 지난 24일 한국 정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증시를 강타한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 파장이 그야말로 일파만파입니다. 주가 조작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이 자신이 아닌 다우키움그룹 최고위층을 주동자로 지목하고 나섰습니다. 키움그룹 측은 우연일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당국의 명확한 조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먼저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가 조작 대상으로 지목되는 8개 종목 중 하나인 다우데이터. 지난 20일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다우데이터 주식 총 140만 주를 주당 4만 3천 원대에 처분했습니다. 605억 원어치 주식이 매도된 이 거래일 뒤부터 이 종목은 연이틀 하한가를 맞고 주당 16,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SG증권발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수사 대상에 오른 라더견 투자자문업체 대표는 본인도 피해자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라 대표는 큰 수익을 올린 사람이 범인이라며 김 회장과 주가 조작 세력과의 사전 교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키움 측은 증여세 마련을 위해 매도한 시기와
공교롭게도 겹쳤을 뿐이라며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시간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는 차액 결제 거래 특성상 주가 하락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0.00001%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직을 걸 수 있습니다.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도 지난 17일 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서울가스 주식 10만 주를 팔아 의혹이 제기된 상황. 금융위원회는 이번 하락 사태를 미리 알고 매도한 불공정 거래 정황이 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이번 주가 조작의 통로로 지목된 차액 결제 거래 CFD의 문이 잠겼습니다. 저도 그렇고 처음 접한 분은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이 CFD는 파생 금융 상품으로 투자자가 주식을 실제 보유하지 않고 최소 40%의 증거금만으로 2.5배까지 주식을 주문한 뒤 나중에 시세 차익만 정산하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라고 합니다. 앞다퉈 CFD 시장을 넓히려던 증권사들이 뒤늦게 신규 가입과 매매 차단에 나선 겁니다. 이어서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DB금융 투자를 통해 CFD 거래를 한 A씨. CFD 증거금 비율이 마이너스 927.4%라 43억 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공지 문자를 받았습니다. A씨뿐만 아니라 CFD 거래를 한 사람들이 잇따라 증권사로부터 반대 매매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차액 결제 거래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총 13곳. 정부의 등록 요건 완화로 CFD 시장은 2021년 기준 거래 규모 70조 1천억 원까지 급성장했습니다. 문제는 CFD 거래가 외국계 증권사를 통하다 보니 추적이 힘들어 주가 조작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판단에 국내 증권사들이 속속 CFD 중단에 나섰습니다. 삼성증권과 KB증권, 키움증권에 이어 한국투자증권도 다음 주부터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시장 상황이 좀 불안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저희가 좀 조치를 취한 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당국은 오늘 증권사 사장단에게 이른바 B2와 CFD 반대 매매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레버리지 거래는 과도한 투기적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어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가중시킬 수 있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사회적 위치에 대한 고려 없는 시속하고 엄정한 조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검찰은 금융위 금감원과 함께 합동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이번 주가 조작 세력에게 거액을 맡긴 이른바 쩐주 중엔 가수 임창정 씨를 비롯해 유명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이 더욱 크죠. 이들이 주가 조작의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인지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홍 기자, 이번 수법이 기존과는 많이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주가 조작 일당은 이 피해자, 투자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에 짜고 치는 식으로 거래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 감시망에도 쉽게 잡히지 않았는데요. 이 투자자 계정으로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이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가수 임창정 씨도 그런 식으로 대리 투자를 맡긴 거죠? 네, 맞습니다. 임창정 씨 부부는 이 주가 조작 일당에게 30억 원과 자신들의 명의를 넘겼습니다. 임 씨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현재 투자금 대부분을 날렸다면서 자신도 피해자고 또 자신이 투자를 유치하거나 영업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리조트 업체 아난티의 이중명 전 회장 측도 피해자라면서 연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 밖에 가수 박혜경 씨는 전속계약금을 합쳐서 1억 4천만 원을 투자했고 또 의사와 자산가 등 임 씨와 비슷한 처지의 투자자는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창정 씨는 큰 손해를 봤으니까 피해자가 맞지 않습니까? 네, 손실액이 크긴 하지만 어느 정도 연루됐는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이 투자자들이 이런 시세 조종 목적을 알면서도 투자했다면 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직접 사고 팔지 않았어도 이 자금을 대고 명의를 빌려준 행위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 이 손해를 봤을 뿐일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조작 세력과 신뢰관계가 어땠는지가 중요합니다. 임창정 씨는 이들이 운영하는 방송 채널에 출연하고 또 해외 골프장에도 함께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명인인 임 씨가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점만으로도 이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다만 이 법조계에서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신라젠 설명회에서 연설했던 사례처럼 이 홍보에 이용된 것만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미루어서 짐작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그걸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되는 요건이 까다롭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당국은 임 씨 같은 투자자들이 거액을 맡긴 배경과 평소의 신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하게 그걸 인식을 하지는 못했어도 그럴 수도 있다 또는 주가 조작을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의 본인이 고의를 가진 거하고 동일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당국이 빨리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이 간호법을 강행 처리하자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는 당장 다음 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하겠다는 기세라 의료 대란이 걱정입니다.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간호법 철회가 적힌 노란색 조끼들이 임시 천막 한쪽에 걸려 있습니다. 단식 투쟁 중인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다음 달 4일 부분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의료학법들은 간호사회의 어떤 보건복지의료 직역과도 논의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의되고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전면 총파업도 강행할 전망입니다. 2000년 의학 분업 사태, 2014년 원격 의료 반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반대에 이어 네 번째 집단 의료 거부가 됩니다. 응급구조사와 요양병원 직원, 대학병원 의사들까지 합세하게 되면 의료 시스템 마비는 불가피합니다.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입니다. 애들이 병원은 갈 곳이 없어서 지금도 대기가 긴데 그렇게 하면 저희는 진짜 갈 곳이 없어요. 복지부는 오늘 오전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부랴부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그다음에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어제 간호법안 의결로 인해서 혹시 그 의료 현장에 무슨 혼란이나 어려움이 없는지.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이번 주말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총파업 일정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당정이 내놓은 전세 사기 특별법을 두고 피해자들의 반발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사기 피해금을 국가가 대납하는 제도는 없고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선례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정이 특별법을 내놓은 지 24시간 만에 국회 앞에 모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 피해자 배제 특별법, 피해자 우롱 특별법이라며 주먹으로 피켓을 박살낸 뒤 하늘로 던집니다. 정부의 전세 사기 특별법은 차라리 폐기하라! 폐기하라! 집주인이 세입자를 속이고 여러 세입자와 중복 계약해 대항력을 잃었거나 피해 세입자가 소수에 그치면 구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특별법이 유명무실해진다는 겁니다. 국회 국토위에선 보증금 선보상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와 함께 보증금 선지급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방안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가 조작 피해 금액도 대납해줘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합니다. 원 장관은 포괄적 탄력적 기준으로 피해자를 최대한 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했고 모호한 사례까지 전부 인정하면 진짜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렵다며 법안 수정은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김연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재판에서 또 만났는데요. 이전 재판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았던 두 사람은 오늘 재판에서는 대장동 보고 상황을 놓고 이 대표가 직접 신문을 하는 등 한바탕 설전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서영일 기자입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에 5번째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후에 유동규 씨 직접 신문하실 계획이신가요?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을 대면 보고할 때 이 대표가 직접 그림까지 그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유 전 본부장에게 직접 보고받지 않았다고 하자 정면 반박한 겁니다. 그러자 이 대표가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게 내가 그림을 그린 게 어떤 것이냐고 물었고 유 전 본부장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함께 그린 게 맞다고 답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이 대표와 김문기 처장은 아는 사이가 맞다면서 안면 있고 보고도 받았다, 시장님도 아시지 않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유 전 본부장 진술에 첫 보고 시기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사실이 아닌 것 같다며 반박했습니다. 재판에는 이 대표, 김 처장과 함께 호주 출장에 갔던 성남시 공무원 A씨도 나왔는데 출장을 다녀온 뒤 이 대표와 마주쳐 인사하자 너구나 라며 이 대표가 알아봤다고 증언했습니다. A씨는 김 전 처장과는 달리 호주 출장 당시 이 대표와 골프나 요트 등 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황망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등굣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게 1.7톤짜리 원통형 화물이 100m 아래 비탈길로 굴렀습니다. 등교하던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어쩌다 참변이 벌어진 건지 노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게차가 원통 모양의 그물 재료를 옮깁니다. 갑자기 화물 하나가 도로 아래쪽으로 굴러가고 놀란 직원들이 뒤따라가지만 멈추는 데 실패합니다. 화물은 비탈길을 따라 100m 아래까지 계속 구르다 초등학생 등 4명을 덮쳤습니다. 근데 뒤에서 큰 물체가 굴러와가지고 계단이 있으니까 막내가 손을 막았는데. 등교 시간인 오늘 아침 8시 20분쯤 부산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어른 키 높이만한 무게 1.7톤짜리 화물이 뒤에서 덮치면서 등교하던 10살 아이가 숨지고 초등학생 2명과 30대 여성 등 3명이 다쳤습니다. 비탈길 위에 있던 학교 근처 공장에서 등굣길에 하역 작업을 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원통형 화물 여러 개가 근처 인도까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등교 시간에 대형 화물을 내리는 작업이 자주 이뤄졌다고 말합니다. 내리막에서 작업하는 모습이 좀 불안해 보였고 등교 시간 말고 그 나머지 시간에 작업을 안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해당 공장 작업 과정에서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끔찍한 사고는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서도 벌어졌습니다. 한 빌라 세입자가 자동차를 몰고 집주인 일가족에 돌진했습니다. 집주인 아들 부부가 크게 다쳤는데 세입자는 10달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서 강제 퇴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흰색 차량이 사람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전진과 후진을 되풀이하며 주위 사람들까지 위협합니다. 어제 낮 3시 50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빌라 앞에서 세입자 50대 A씨가 차를 몰고 집주인 일가족 4명을 덮쳤습니다. 집주인 아들 부부가 크게 다쳤고 50대 집주인 부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건물 1층 외벽이 이렇게 금이 가고 유리창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A씨는 부서진 차량을 인근 정비소에 맡긴 뒤 달아났지만 추격한 경찰에 4시간여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0달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월세도 안 내고 그런데 보면은 잘 싸우시는 것 같았어요. 가끔 주인 만나면.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강제 퇴거일이던 어제 집 앞에서 서로 마주치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집주인하고 또 부딪혀 본 거야. 앞에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명도소송까지 하느냐 하면. 경찰은 오늘 A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전주에서는 일가족 4명이 모두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40대 동생이 형을 살해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 숨진 40대는 범행 전에 부모도 살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엇이 이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차를 몰고 달아납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43살 A씨가 친형인 45살 B씨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A씨는 형을 살해한 뒤 10km 정도 떨어진 이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 형제의 아버지와 이웃 어머니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A씨가 어제 낮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저수지에서 범행에 쓴 흉기 2점을 찾았습니다. 일가족이 모두 숨져 A씨의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방에 가지고 다녔으니까 식구들은 같이 살았고 이 피의자만 단독으로 살았고. 경찰은 피의자 A씨가 숨짐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일가족의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출근길에 벌어져서 3-4개의 직장인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죠. 출근길 숙취 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는데요. 오늘 아침에 군부대 앞에서 음주 단속이 벌어졌는데 예정된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군 간부들 항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관이 군부대로 진입하는 차를 멈춰 세웁니다. 여기다 통입니다. 코 한번 다시 불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경찰과 군이 합동으로 출근길 군인과 군무원 등을 상대로 숙취자 음주 단속에 나선 겁니다. 예정된 음주 단속 시간은 오전 7시부터 1시간이었지만 단속은 30분쯤 진행된 뒤 종료됐습니다. 부대 앞 갑작스런 음주 단속에 군 간부들 항의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군 관계자는 갑작스런 단속에 당황한 간부들이 연락을 해왔다면서 출근 시간도 마무리돼 경찰의 단속을 일찍 맞춰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숙취운전 단속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이 돌연 중단된 건데 경찰은 군과 소통이 미흡했다고 해명했습니다. 1월부터 석 달여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3,200여 건 가운데 900건 이상이 오전 시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다 난 사고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80여 건에 비해 40% 가까이 증가해 숙취운전에 대한 단속과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 살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이 좀 복잡했었는데 가상화폐 투자 실패에서 시작된 사건으로 드러났었죠. 이들이 범행을 모의했던 구체적 상황이 자동차 블랙박스에서 확인됐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강남 주택가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A씨 납치 살해 사건. 경찰 조사 결과 A씨 권유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수십억 원을 잃은 유상원, 황은희 부부가 이경우 등 3명에게 7천만 원을 주고 버린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경우에게 7천만 원 건넨 거 맞습니까? 검찰은 유씨 부부와 이경우 일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6달 이상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납치 살인을 주도한 이경우가 유씨 부부에게 A씨의 가상화폐를 뺏고 살해하자고 제안했고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A씨와 일면식도 없는 황대한과 연지후를 끌어들여 납치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해한다는 거냐, 수사가 길어질 것이라는 등 범행을 모의하는 대화도 차량 블랙박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검찰은 2달 동안 피해자 부부를 미행한 20대 남성 B씨와 피해자 납치에 사용된 마취제를 전달한 이경우의 아내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얼마 전 SNS 생방송 중 10대 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있었죠. 경찰이 일명 신대방팸과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신대방팸은 인터넷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20대 남성 4명도 입건된 상황입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17일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이 인터넷 생방송을 하며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이 학생이 활동했던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선 해당 학생이 성착취 피해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내사를 해온 경찰은 또 다른 미성년자 A양으로부터 우울증 갤러리 남성으로부터 성착취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20대 남성 4명을 입건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명 신대방팸으로 불리는 이들은 2020년부터 1년여간 A양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대방팸은 우울증 갤러리 이용자가 만든 모임으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모여 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경찰에 입건되신 건 알고 계시나요?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경우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동작경찰서는 성관계 강요 혐의 등을 받는 남성들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고 서울경찰청도 TF를 꾸려 우울증 갤러리와 관련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한 편의점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200원에 살 수 있는 할인 이벤트를 엽니다. 이 고물가 시대에 2030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전략인데 이 200원짜리 커피 먹기 간단치 않습니다. 김충영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얼음잔을 구매하고 커피 머신에 넣은 뒤 버튼을 누르면 커피가 나옵니다. 한 잔에 2,000원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다음 주부터는 500원 할인되고 여기에 쿠폰과 통신사 할인, 카드사 추가 할인을 받으면 200원이 됩니다. 또 다른 편의점 업체도 5월 한 달간 특정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경우 반값에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편의점들이 커피 초특가 경쟁에 나서는 것은 커피 전문점 음료 가격이 일제히 오르며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소비자들에게 편의점 커피를 친숙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계속되는 물가 인상으로 고객분들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최근 기온 상승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아이스 커피를 대상으로 치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는 배달료를 합하면 3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이 편의점에선 다음 달 중순부터 일부 치킨 제품을 20% 할인 판매합니다. 치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가지고 편의점에서는 보통 가게 같은 데서 사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이용하고 있고.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며 편의점의 초저가 전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3선의 박광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박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와 아주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고 신중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꽉 막혀 있는 여야 관계 숨통이 트일지 지켜볼 일입니다. 무엇보다 친명계가 중심이 돼 독주하던 당 운영에 제동이 걸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선거 결과와 당내 반응을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4명이 나란히서 서로 손을 잡고 인사를 합니다. 투표에는 소속 의원 170명 중 169명이 참여했는데 박광원 의원이 90표 이상을 득표하면서 1차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기호 4번 박광원 후보가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이 득표하면서 친명계의 지원을 받던 홍익표 의원은 50여 표에 그쳤고 김두관, 박범계 의원은 각각 10표가량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방탄 논란과 돈봉투 사건으로 위기에 몰린 당을 쇄신으로 돌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쇄신하겠다는 의원님들의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특히 박 원내대표가 지난 대선 때 이낙연 캠프에서 총괄 본부장을 지낸 만큼 이번 선거 결과는 이재명 체제에 대한 경고로 여겨집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대형 사건들에 제대로 대응 못한 확실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사퇴 필요성을 언급한 적도 있는데 당선 직후에도 비슷한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그 안에 저는 굉장히 많은 뜻이 들어있다고 보고. 다만 박 원내대표가 독주일 변도의 이재명 체제를 얼마나 제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기대감과 회의론이 교차하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꼼수 탈당을 사실상 자인하며 1년 만에 민주당에 복당한 민영배 의원에 대해 정치권 안팎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까지 민 의원의 탈당을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오히려 민 의원은 더 당당해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또 탈당을 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고 복당을 비판한 같은 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민형배 의원이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들어와 자리에 앉아서도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탈당했던 당시 상황을 빨간 신호등 앞에선 소방차에 빗대 불가피한 정치적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이 났어요. 소방차 가야 되는데 빨간불이에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도 또 탈당할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안건 조정 같은 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같은 상황에 또 돌아가도 그럼요. 복당을 비판한 같은 당 의원을 향해선 날선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정체성이 좀 의심스럽고 자신이 오물을 뒤집어 쓴 거예요. 이상민 의원님은. 앞서 이상민 의원은 복당은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라고 비판했고 이원흑 의원도 민주당이 부끄럽다고 꼬집었습니다. 당내에서는 민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 당 지도부와 민 의원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민 의원이 복당하자마자 분란만 일으킨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의힘도 민 의원과 민주당의 모렴치가 도를 넘었다며 민 의원을 교육위원회에서 빼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나라 곳간 사정이 생각보다 더 안 좋아 보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 시장이 침체됐고 이 기업 실적도 신통치 않기 때문입니다. 세수가 점점 더 부족해질 것이란 경고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2년 전 6억 원대까지 올랐던 85제곱미터 매물의 가격이 5억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급매가 아니면 거래도 잘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분위기 금리만 쌌으면 금방 막 치고 올라갔어요. 이런 분위기였으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의 침체는 세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24조 원 줄었습니다. 주택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는 7조 1천억 원,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는 6조 8천억 원 줄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교통세도 6천억 원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연간 기준으로도 세수가 부족해질 전망입니다. 당초 예산 세수보다 현재 덜 거치고 있다. 아마 금년 내내 세수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 같다.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1분기 세수 진도율은 21.7%에 그쳐 최근 5년 평균인 26.4%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정부가 기대하는 하반기의 경기 반등은 점점 더 멀어지는 가운데 최악의 경우엔 추경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결과적으로 내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반기에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급감하는 세수를 고려하면 과도한 세액공제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창업주에 한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주는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자금력이 부족해 외부 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벤처 창업자들의 경영권을 지켜주자는 겁니다. 창업 정신을 이어가자는 건데 업계에선 숨통이 트였다며 환영합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 의결권을 주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벤처업계의 수건과제로 발의된 지 2년 만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수 의결권은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창업자 지분이 30% 아래로 떨어지면 한 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창업주의 경영권을 지켜주자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올해 상장을 철회한 컬리의 경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대표 지분이 6.25% 수준으로 떨어진 영향을 받았고
앞서 쿠팡이 국내가 아닌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로 복수 의결권 보장을 꼽기도 했습니다. 벤처업계는 환영했습니다. 혁신 기업의 창업주들이 그 경영권 위협에 없이 이제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이제 세계 시장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투자 유치를 앞두고 지분 하락을 걱정하던 한 자율주행 개발업체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경영자들의 지분이 너무 낮으면 이 회사의 경영권이 약하다. 그래서 이렇게도 비춰질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우려는 일단은 조금 줄어드는 거죠. 다만 재벌의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중기벤처부는 창업주가 상속이나 증여 등을 할 경우 보통주로 전환하는 등의 안정장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국보동물인 판다를 다른 나라와 친선을 다지는 상징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이른바 판다 외교인데요. 그런데 최근 일본에 이어서 미국에 빌려준 판다도 20년 만에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관계 악화를 보여준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판다 야야가 20년 만에 돌아오는 걸 환영하는 인파입니다. 야야는 지난 2003년 수컷 러러와 함께 미국에 보내졌습니다. The 22-year-old panda has spent the past 2 decades on loan at Memphis Zoo as part of China's panda diplomacy. 하지만 미중 갈등이 계속되던 중에 야위고 활기를 잃은 판다 모습이 공개되면서 관리 소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올 2월 러러가 심장병으로 숨진 뒤 야야를 돌려달라는 중국 내 여론은 더 거세졌고 미국도 대여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CNN은 반세기 만에 최악이 된 두 강대국 관계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目前丫丫除皮肤病导致的毛发脱落外，整体状态相对平稳。 판다는 1972년 닉슨 미국 대통령의 방중 때 선물한 것을 계기로 중국의 외교 수단이 됐습니다. 우호적인 나라에만 빌려주며 중국 호감도를 높이는 데 활용해왔지만 한 해 대여료가 최대 13억 원에 달해 돈벌이 도구란 논란도 일었습니다. 시진핑 체제하에 공세 외교가 강화된 상황에서 일본과 영국 등도 속속 판다를 반환해 관계 악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겨울 철새였던 민물 가마우지가 텃새로 자리 잡으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은 물론이고 하루 1kg에 가까운 물고기를 잡아먹는 타고난 먹성 때문인데요. 정부가 유해 야생동물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평창강 산지. 높은 하늘에서 본 나무들이 온통 하얗게 말라 있습니다. 가지 사이로 검은색 새가 둥지를 틀고 새끼에게 먹이를 나눠줍니다. 평창강을 점령한 새 민물 가마우지입니다. 평창강에는 4년 전부터 가마우지가 약 150여 마리 살고 있는데 인근 상수원 보호구역 5,000제곱미터가 배설물로 뒤덮여 나무들이 하얗게 죽었습니다. 원래는 철새였는데 겨울 기온이 높아져 월동 개체수가 늘더니 이제는 텃새처럼 눌러앉았습니다. 특히 남다른 먹성이 골칫거리. 수심 2m까지 잠수해 하루 1kg의 물고기를 먹어치웁니다. 피레미나 작은 물고기들도 꽤 많이 눈에 띄고 했는데 현재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물고기 씨가 말랐다고 호소합니다. 우리 1년 잡을 걸 2배를 한 달에 먹어치우는 거잖아요. 이미 소양강과 속초 조도가 가마우지 배설물로 초토화됐고 서울시는 봄마다 밤섬에서 물청소를 벌이는 상황. 지자체들은 환경부에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이 돼야 인위적으로 포획을 할 수가 있거든요. 환경부는 다음 달까지 서식지 현황을 파악해 유해동물 지정 여부를 확정지을 방침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최근 해외 오리지널 팀들의 뮤지컬 내한 공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뮤지컬 초연 국가로 한국을 선택하는 나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이 뮤지컬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루라 기자입니다. 1994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초연한 뮤지컬 나폴레옹. 지난 2017년 국내에서 한국어 버전을 선보인 바 있지만 프랑스 오리지널 팀으로 무대를 꾸민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7년도에는 사실 그 나폴레옹을 약간
어떠한 그 거침, 좀 힘 이런 것들을 그 연출했다면 이번에는 좀 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어떤 나폴레옹이 되지 않을까 하고. 과거 노트르담 드 파리, 레미제라블 등으로 국내 무대에 섰던 프랑스 뮤지컬 스타 로랑방은 한국이 뮤지컬 강국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In musicals, and they become one of the best of the world. I think after Broadway and West End, Korea is the third big place for musicals all over the world. 쇼 뮤지컬 시카고의 오리지널 팀도 6년 만에 국내 팬들과 만납니다. 올해 브로드웨이 공연 25주년을 맞아 미국 전역 투어를 마친 시카고는 첫 해외지로 한국을 택했습니다. 앞서 영국 헨리 8세의 6부인들의 삶을 다룬 식스 더 뮤지컬은 아시아 최초로, 그리고 뮤지컬 베토벤은 초연 무대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에서 테스트를 해서 한국에서 먹히면 세계에서도 먹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단계까지 간 거니까 그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뮤지컬 본고장이 한국 관객들을 향한 적극적 구애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내일은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밤사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오후면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 않겠습니다만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 지역은 강풍특보도 내려지겠는데요. 이쪽에서는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비에 바람까지 불면서 기온은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구는 21도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차츰 맑아지겠고요. 주말까지는 좀 쌀쌀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8일 금요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